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로나 2차 대유행, 취업자 중 3분의 1인 35% 실직 위기, 이미 단군 이후 최대 추경, 그런데 4차 추경 은원, 신용 등급 하락 경고, 국가 채무 비율 46% 넘으면 한국 국가 채무 비율은 50% 되나, 짙어진 아래 공포, 한국 복합 위기 덮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충격, 취업자 3명 중 1명 실직 위기 닥친다. 코로나 수도권 무차별 확산 2차 대유행 위기다. 한국의 코로나는 현재 15,761명이 확산되고 있고요. 확진되었고 246명이 매일 지금 어제 하루 246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자는 이제 306명이고요.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다. 2차 대유행 툭 터지나. 이게 정치적인 수사를 자꾸 쓰죠.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 시민협조 없으면 안 되겠다. 저에게 코로나19 복합 위기 온다. 벌써 내년도 걱정하고 있고요.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3%, 짙어진 아래 공포. 2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3.3%, IMF 최저다. 경기 후퇴 현실화된다라는 것이고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3% 전망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추경을 하고 있고 올해만 59조 늘었다. 나라빚 반년새 110조 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3년 후 나라빚은 1134조로 껑충 뛴 것이 예상이 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4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하게 되겠죠. 역대 최악의 재정 적자 어찌하나 이렇게 됐죠. 국가 채무 비율은 46.5%, 2023년도에는 54.5%를 껑충 뛸 것이다. 미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31.9% 쇼크됐고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성적표고 일본 또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7.8%로 역대 최악을 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반 수도권에서 폭증하고 있고 코로나가 광화문 집회 수만 인파 추적 불가 이 정치적인 수사를 자꾸 쓰고 있습니다. 교회, 카페, 식당 등 일상서 집단 감염, 초기와 달리 느슨해진 거리두기, 고령 확진자 들면서 높아진 치명률. 이제 세부적인 경제를 보면요. 상반기는 마이너스 1.7%보다 하반기는 마이너스 2.9%. 그래서 성장이 어둡고 연내 경기 회복은 불투명하다. 이제 사실상 어렵겠죠.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3.7%, 수출은 마이너스 2.2%, 역성장 전망되고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18.7%, 건설 투자율 마이너스 13.5%, 작년에 이어서 계속 성장을 마이너스하고 있다. 단기 부양책만 집중하기보다 코로나 이후 경제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 국민 3분의 1이 이렇게 봉쇄 강화 시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충격으로 인해서 취업자 중 3명 중 1명 실직 위기가 닥친다는 것인데요. 2차 대유행 조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2단계를 격상하면서 대규모 실업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는데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특정 집단을 탄압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문제와 306명의 생명을 앗아간 원죄라면 중국인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문 정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고 지금은 이제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탄압 도구로 활용하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한국은행은 8월 18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 측정 평가 보고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강력한 봉쇄 조치로 단기적 실직 위험에 노출되는 비필수, 비재택 근무 일자리 비중은 전체 35%라고 설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정부 강력한 봉쇄 조치로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로 이어질 경우 국내 취업자 3분의 1이 일자리가 위협을 겪을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시행될 가운데 일자리 타격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계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봉쇄 조치에 준하는 일자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봉쇄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취업자가 감소는 봉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미 벌어졌다며 향후 실제 봉쇄 조치가 취해지지 않더라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면 취약 일자리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 외에 취약계층 특성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한국 경제가 코로나 불황에 빠져서 올해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주저앉았는데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 4분기 마이너스 6.8% 이후 22년 3개월 만이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16.6%나 감소하고 5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른 영향으로 성장은 1, 4분기 마이너스 1.3%에 이어서 2분기 마이너스를 보여서 리세션, 경기 후퇴의 가속화를 보이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2,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447조 3,77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5조 4,276억 원 감소해서 성장률 마이너스 3.4% 집계됐다고 23일 밝힌 바 있는데요. 성장률 마이너스 3.3%는 외환위기가 급습인 직후인 1998년 1,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한은이 당초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0.2%로 전망할 때 내놓은 2, 3분기 성장률을 크게 늦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제 추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고 있어서 국가 채무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살펴보면요.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은 46.5%로 그리고 2023년까지 54.5%까지 껑충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자, 2013년도에는 이제 32.6% 있었죠. 그래서 그 38%, 46.5%, 54.5%까지 2023년도까지 이렇게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요. 여기서 참고로 이게 46%라는 수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3차 추경과 국제통화기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1.2%, 세수 결손액 예상액 30조 원을 반영하면 올해 국가 채무는 849조 원으로 1년 만에 120조 넘게 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5%로 치솟게 됩니다. 내년부터 3% 이상의 경제 성장률과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 지출 증가율을 유지를 한다고 가정해도 2023년도 국가 채무는 1136조 원, 국가 채무 비율은 54.5%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건데요. 거의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전망도 비슷하고요. 이 기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인 기본 신화를 바탕으로 볼 때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각각 44%,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돼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진다면 채무 비율은 올해 46%, 내년도 50%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 채무를 45% 유지를 해야 45% 넘으면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한국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가 재정성을 지킨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 등급 하락 위협을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 채무 비율은 오늘 2023년까지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것을 훨씬 넘어서 54%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신용 등급에 치명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요. 기획재정부는 이제 플러스 0.1% 내다보고 있고, 기타는 다 마이너스죠. 싹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 이제 IMF는 마이너스 2.1%, 한국경제연구는 마이너스 2.3%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대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 1997년 11.4%,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7%에서 꾸준히 늘어서 지금 3차 추경까지 43.5%로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매우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의미한 그리고 위험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2차 대유행 현실화를 우려하면서 감염을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다양하게 쏟아지면서 방역당국은 이제 비상에 걸렸는데요. 어쨌든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세 자릿수인 103명, 166명, 279명,
197명을 기록해서 나흘간 확진자 수가 74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번 주에 환자가 하루에 1000명 내지 20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 기세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인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3월 초 1차 대유행 때 공포감이 몰려오고 있고, 최근 신규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걱정이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은 감염균이 빠르고 강보면 전파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1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둘러서 2단계로 이제 격상한 이유라는데요. 자, 어쨌든 각자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무차별 확산되면서 병상 확보 등도 비상이 걸렸고, 당국은 감염자 폭증에 대해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과 전문 의료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엄격한 방역 준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2차 대응이 오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진, 모든 국민이 합심해야 할 것이고요. 자, 기업들은 4분기에 몰아칠 후폭풍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과 무역 갈등 공조 등 복합 악재가 앞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에게는 2, 3분기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은 더 걱정이고, 경기 침체로 주요 시장의 소비가 다시 주저앉으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그야말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경제단체와 전문가들도 글로벌 경제가 내년에도 신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2년에나 경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7월 전국경제연합회가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따른 세계 경제에 더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국 경제단체들은 올 가을, 겨울 코로나 2차 대유행과 이로 인한 2차 록다운을 예상하는 더블딥 시나리오를 52%로 가장 많이 예상했고, 이 단체들은 2022년 하반기나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동이 제한되고 언택트 경제가 확산되는 현상에서 대면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절반 이상이 넘고, 내년도까지 과거와 같은 비즈니스 환경이 이렇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2020년 국내 전망을 살펴보면요, GDP는 2018년도 이미 이때도 줄었죠. 2018년도 줄었는데 2.7%에서 지금 마이너스 2.3%, 또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3.5%, 그 다음에 수출은 3.9%에서 마이너스 2.2%로 줄었습니다. 한편 이제 상품 수지는 1118억 달러에서 740억 달러로 이렇게 각각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의 파고가 그야말로 심상치 않은데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3%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IMF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 5.1% 이후 최저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영은 7월 13일 KRI 경제 동향 전망 2020년 2, 4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고, 한경영은 사실상 경제 위기 수준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연내 경기 반등이 이뤄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같은 마이너스 2.3%를 유지했고, 상반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7%, 하반기 이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경련은 우리 한국의 경제가 현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 단계로 진입하게 될지 여부는 코로나 상황이 종결 시점,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 반등 시기와 속도, 정부 대응의 실효성 여부 등에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경련은 대내적으로 코로나 감염자 재확산,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을,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극심한 실적 부진과 경기 회복 지연, 반도체 단가 상승폭 제한, GVC 약화 등 성장의 하방이용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경련은 코로나 충격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에 향후 경제 대책은
경제 정책은 단기적 경기 반등 효과에 집착하여서 국가 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보다는 장기의 침체에 본격적인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도래할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도 지금 매우 어려운데요.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 폭락했는데요. 분기별 국내 총생산 통계 집계를 1947년 시작한 이후 최대 낙폭이 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30일 2분기 국내 총생산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2.9% 감소한 걸로 잠정 짓겠다고 발표했고 1분기 마이너스 5.0%에 이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은 대공황 당시인 1932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역성장폭인 마이너스 12.8%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엔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34.6%가 감소했습니다. 한편 일본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야말로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7.8%에 이르고 있는데요. 일본 내각부는 8월 17일 일본의 4 내지 6월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 마이너스 27.8%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 7.8% 감소했는데요. NHK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마이너스 17.7%를 넘어서 통계가 비교가 가능한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전후 최악의 성적표라고 보도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 기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6%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 소비가 지난 2분기 동안 8.2% 감소했고 1980년 이후 최악이었던 2014년도 2분기 마이너스 4.8% 수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4, 5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 내린 긴급 사태 선언으로 소비와 매출이 크게 줄어든 탓인데요. 요약드리겠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2차 확산 정도에 따라서 향후 경제 상황이 결정될 것이지만 현재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적어도 1년 내지 길게는 2, 3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자영업은 물론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어려움과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이 시련의 기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기간을 잘 견디도록 현금과 달러를 충분히 관리하시고 어려울 때 더 잘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이후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